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오늘은 지방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11기 정규 강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지방 아파트 값 평당 1,000만 원 돌파, 평균 매매 가격 1년 만에 28% 상승, 그리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짤막한 기사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방시장 문제가 될 거고 평소에 우리가 수도권에만 관심이 있고 특히 수도권의 매매 가격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수도권의 월세 가격 그리고 지방 아파트 가격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말씀드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제 영상에도 남아있고 강의 시간에는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아마 자주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시장은 갈 길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시장은 수도권처럼 침체가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방시장은 지금 2019년도 말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다들 관심이 없는 분야일 뿐 과거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있었던 현상입니다. 제가 2019년도 말부터 지방시장, 특히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한 아파트는 사셔도 좋습니다라고 강의 시간에 너무나도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강의 시간에 지방 아파트 얘기를 안 꺼내다가 정말 고민 끝에 말씀드렸다는 사실을 수강생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지방 얘기를 꺼낼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지 몇 달이 더 걸렸었죠. 근데 왜 그랬냐면 이게 예전이랑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이거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하나만 인정하면은 누구나 캐치가 가능한 사실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인지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할 얘기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뭐냐? 지방 아파트 값이 평당 1,000만 원이 돌파했다고 해서 지방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해서 얘네가 올라가는 원리가 수도권 아파트와 같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다릅니다. 그리고 훨씬 위험합니다. 망하는 사람도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위험하단 말을 지금 한 100번 정도 하고 싶은데요. 좀 참겠습니다. 주식시장 위험한 거 아시죠? 비트코인 시장 난리 브루스 통도 아니죠. 어떠세요? 코스피 코스닥, 다우 나스닥, S&P 500 왔다리 갔다리 하죠.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위험합니다. 왜냐? 걔네는 내려간 가격에 거래라도 가능하지만 지방시장은 내려갈 때 왜 내려가는지도 잘 알기가 어렵고 경험이 없다면 그리고 안 팔립니다. 안 팔린 상태에서 전세입자 만기 때 전세가까지 내려가면 무조건 경매 행위고요. 경매 잘못 걸리면은 신용도 바닥칩니다. 물론 경매 조건에 따라 다르겠죠. 자, 신용도가 바닥을 치면 제가 가끔 회생 파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젊으면 젊을수록 사회에서 혜택을 받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작이 납니다. 다들 모르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대출도 나오고 어떤 보장도 되고 보증도 되고 다 되는데요. 한번 나락치시면 그거 다 없어요. 물론 그때는 남의 도움을 좀 많이 받곤 합니다. 근데 그게 허락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지방 아파트는 잘 모르면 공부 안 할 거면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죽을 각오 아니면은 정말 열심히 할 거 아니면은 설렁설렁 할 거면 전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강조를 드리죠. 한번 수업 시간에 이거 한 200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는 단어를. 근데 어쨌건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죠. 돈은 된다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원래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밖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지방시장은 여러분 예측이 이번엔 어렵지 않았던 게요. 제 얘기 기억나세요? 2018년도 정도부터 수도권에는 다주택자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얘네가 하다 못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다 못해서. 이거 지방으로 간 겁니다. 야, 이걸 네가 어떻게 하냐? 야, 원래 그렇게 되면 투기를 안 해야지 지방으로 간다는 걸 어떻게 하냐? 자, 대원칙입니다, 여러분. 유동성. 인간은 발전을 도모하고 인간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아니라고요. 유치원 왜 가세요? 초등학교 가려고. 초등학교 왜 가세요? 중학교 가려고. 중학교 왜 가세요? 고등학교 가려고. 고등학교 왜 가세요? 대학교 가려고. 대학교 왜 가세요? 취업하려고. 취업 왜 하세요? 돈 벌려고. 어떻게 아닙니까? 어떻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돈을 뿌리겠다는 사람에게 그럼 도대체 투표를 왜 하십니까? 보건복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돈이 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동성은 늘 존재하고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유동성, 돈으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돈을 따라가는 인간의 이 본능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 하시는 일, 왜 하는지, 궁극적으로 왜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있기에 식당에서 밥도 먹고 물건도 사고 학원도 보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돈이 돌아가다가 수도권에 더 이상 돈을 넣을 수 없게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 수 있는 곳을 가겠죠. 거기가 지방이라고요. 근데 이번엔 그게 보였을 뿐이에요. 2019년도 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충청도부터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죠. 제가 제일 놀랍게 생각하는 지역은 사실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인구수나 인구 유입 속도가 좀 느립니다. 물론 뭐 춘천은 레고랜드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춘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춘천뿐만이 아니라 원주에서부터 심지어 홍천, 저쪽에 속초랑 삼척이랑 동해까지, 심지어 뭐 땅값으로 따지면 양양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다니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유동성 시장은 이게 돈의 흐름 정도는 맞출 수 있을지 몰라도 어디로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고 갈지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맞출 수가 없고 그렇게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수도권은 수급 때문에 올랐다고 쳐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렸어도 맞다고 칩시다, 여러분. 일단은 제 영상에서만큼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니까. 자, 서울은 수급이 안 맞아서 올랐다고 쳐요. 그럼 왜 떨어질까요? 수급이 다시 맞으면 떨어지겠죠. 수요가 더 많으니까 올라갔다가 공급이 더 많으면 내려가겠죠. 쉽죠, 여러분? 지금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 논리예요. 그럼 지방은 지금 왜 올라갔을까요? 제가 봤을 때 지방은 서울에 비하면 수급이 맞거든요. 공급도 좀 더 쉬워요. 지을 땅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요? 모르시겠죠. 사실 저도 다 알지 못해요. 지방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1억짜리, 1억 5천짜리가 왜 오르는지 정확히 얘기를 하면 못 맞춥니다. 중개사님들도 못 맞추고 아무도 못 맞춰요. 그러면 왜 내려갈까요? 못 맞춰요. 이해되세요? 쉬우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거시경제, 금리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도 뭐 비트코인이 무너졌다, 주식이 무너졌다, 코로나 발생했을 때 저한테 정말 온갖 그 비난, 주식 시장이 이렇게 박살났는데 부동산 사라고 하는 너는 완전 진짜 그러셨잖아요.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사신 분들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수급 때문에 올랐다면 수급으로 내릴 수가 있고요. 왜 오른지 모르면 내려갈 때도 모르는 거예요. 지방시장은 내려갈 때도 언제부터 얼마나 어떻게 내려가는지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물론 저도 어떻게 부분적으로 할 말은 없겠지만 지방시장을 자기가 데이터 갖다 완전 꿰뚫어가지고 얼마나 오를지 봐라, 내가 몇 프로 오른다고 맞췄다, 내가 말한 단지가 올랐다, 난 이게 언제 빠질지 안다란 분은 믿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지 제가 맞출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도전심이 강해서 이거를 좀 데이터나 아니면 좀 표로 만들어서 왜 그랬냐면 제 욕심에. 왜냐면 이거 맞출 수 있으면 대박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시도를 다 해봤는데 이번에도 안 맞았고요. 이번엔 특히 2020년도에 갑자기 임대차 3법 통과되고 튈 때부터는 맞지가 않아요. 그냥 이성을 잃었고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돈이 일로 가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세를 뺄 때 여러분 이거 투기꾼들 전부 다 가서 전세 빼야 되거든요. 투기꾼 이거 여러분 아시죠?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 전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투자하신 분들은 다 전세 빼야 되는데 거기 전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거는 과거 내역으로 알 수가 있는데 또 충청도에는 아시겠지만 뭐 하이닉스나 삼성같이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또 울산도 마찬가지고 포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자리 수급에 따라서 또 들어오는 전입 속도가 느리단 말이에요. 또 일부 지역은 신도시가 있고 뭐 내포 같은 데 가보시면 이제 아시죠? 뭐 남학이나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인구 유입 속도나 전세 계약의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또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을 다 알기가 어려운데 맞췄다고 생각할 때쯤 전혀 예상과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급이 안 맞는데 공급이 더 많은데 올라가고 수요가 더 많을 텐데도 잘 안 올라가고 이런 지역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알고 보면은 관광버스 타고 메뚜기 떼가 왔다 간 거죠. 그런데 또 왔다 간 다음에 전세를 못 맞추면 또 무너지는 지역도 나오고 한동안 소강 상태에 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지역도 보이고 충북 청주가 그랬었죠. 그
여러분 그 제가 그 있잖아요. 가속기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방사선 무슨 그 기계 들어온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다시 규제 때려 맞고 내려가다가 전세값 회복되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제가 엔간히 노력하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유동성 시장 투기파는 맞추기가 거의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되고 이 기사만 보고 지방 가봐야겠다. 나도 돈 좀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끝까지 생존하시는 분들은 원칙을 지키고 정말 잘 플레이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욕심을 버려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